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네, 오늘도 퇴근을 하고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약간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계절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고,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간목과 을목의 운동 방향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봄과 이 간목이라는 이 봄의 계절에 이제 그 기운이 강한 이 간목과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글자 경금, 이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더 이제 짚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양오행이라는 거를 저희는 명리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우는데, 음과 양이라는 거는 대등한 거예요. 대등. 이 글자가 진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양과 이제 음이 있으면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이 올라가면은 음은 내려가야 되고, 여기 낮이 있다면 반대로 밤이 있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봄이 있으면 반대편엔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을 저희가 크게는 양으로 부르고, 가을, 겨울을 저희가 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대등하다. 이 대등이 원칙이에요, 대등. 이게 어긋나면 음양, 오행, 그러니까 음양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간목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제가 저번 배웠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간목은 인묘진이라는 이 봄의 계절의 대표 글자예요. 그렇다면 을목은 뭘까요? 을목. 을목은 봄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울 때 명심해야 될 거는 오행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행. 이 오행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행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오행의 음양오행, 정확히는 음양오행의 계절 운동. 저희가 살펴야 될 건 이 계절 운동이에요. 계절 운동. 왜냐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천간이 아니라 지지라는 현실,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는 사계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음양오행의 사계절 운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목과 이제 을목이 있으면 같은 목운동, 인묘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간목만 인묘진 운동을 하고 을목은 인묘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목이라는 인묘진, 항상 간목을 생각할 때는 인묘진이라는 사계절 운동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항상 뭐 간목 따로 인묘진 따로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간목과 인묘진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봄이라는 계절에 반대편에 있는 게 가을이죠. 봄의 대표 글자는 간목이고, 가을의 대표 글자는 다 모두 아시다시피 경금입니다. 경금. 그러면은 봄에 가장 지지에서 가장 강한 글자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인묘진이라는 글자 중 가운데 글자, 이걸 왕지라고 하죠. 왕지. 말 그대로 좀 강하니까 왕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맞아요, 진짜. 이 묘목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럼 가을은 당연히 신유술 중에 이 유가 제일 강한 거죠. 그러면은 봄이라는 글자에서 간목이 있고 가을이라는 글자에 경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묘진에는 간목이 제일 강해지고 신유술에는 경금이 제일 강해지는데, 이 간목과 경금은 당연히 음양관계에 있죠.
그런데 보험 중에, 그러니까 이 목의 운동 중에 을목과 또 얘는 간목은 음양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도 신금이라는 글자와 또 음양 관계에 있어요. 뭐가 조금 오시지 않나요, 느낌이? 간목과 경금은 음양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간목과 을목도 목 운동 안에서 또 음양 운동을 해요.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경금과 그 신금이 가을 안에서 또 음양 관계가 있어요. 벌써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을에 경금이 강해져요. 근데 그렇다면 가을은 이제 경금의 계절이죠. 그러면 당연히 간목은 약해지겠죠? 그럼 거꾸로 봄에는 간목이 강해지고 경금이 약해지겠죠. 왜? 음양의 관계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간목과 경금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명리학에서 목이 강하다, 금이 강하다, 뭐 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다 이 양의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간목, 뭐 경금, 뭐 임수, 뭐 병화, 무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뭐죠? 음의 글자가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지금 오행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행으로 접근하면은 임묘진, 뭐 신유술, 뭐 여기서 강하거나 약한 글자가 보여요. 근데 양만 보인다는 거죠. 양. 다 알아요. 대부분 이제 좀 명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가을에 약하고 봄에 강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이 경금도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가을엔 강하고 경금은 거꾸로. 이 봄에는 약하겠죠. 임묘진에는.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행적 접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목기운은 목이 오면 세지고 금이 오면 약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인데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 이 차이 그리고 경금과 신금의 차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게 강해지는 건지.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게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은 조금 영상을 맞추려고 하는데 간목이 아까 인묘진에서 강해져요. 근데 을목이 그럼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과 양은 대등하단 말이에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온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대등. 한쪽이 올라간다? 그 한쪽은 내려와야 돼. 한쪽이 내려간다? 한쪽은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간목과 을목은 음과 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봄을 상징하는 글자다. 그럼 이 친구는 뭐죠? 이 친구가 봄에 강해지면은 다시 쓸게요. 간목이 봄에 임묘진이라는 계절에 강해진다. 그럼 반대로 이 반대 운동을 하는 을목은 당연히 이 봄에 약해지는 글자예요. 이게 얜 양이고 얜 음입니다. 근데 이거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아까 경금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봄에 약해지지 않아요? 왜냐? 봄과 가을은 또 음양 관계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간목은 분명히 봄에 강해져요. 그러면은 이 음양 관계에 있는 을목은 봄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간목이 가을에 약해지죠. 그쵸? 당연히 음양의 관계니까.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을목은 반대로 가을에 강해지겠죠. 뭐와 함께? 경금과 함께.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을목과 지금 경금은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운동.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을목은 엄연히 목인데 어떻게 경금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오행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목, 금, 뭐 이렇게만 공부를 하다가 목은 당연히 목 기운이 왔을 때 강해지고 금 기운이 오면은 목 기운은 약해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구분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오행이라는 단어에 지금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구분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당연히 간목은 신금과 같은 운동을 하고 경금은 을목과 같은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뭐냐? 우리가 흔히 간목은 봐요. 임묘진이 오면 항상 양의 글자는 눈에 잘 띄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간목, 경금 다 양의 글자잖아요. 임묘진이 오면 목이 강해지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목은 간목과 을목 중 간목을 얘기하는 거고 신유술, 가을이 오면 금이 강해져. 근데 그 금 중에 신금이 아니라 경금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저희는 알아요, 이제. 근데 사람들은 다 의아하죠. 어떻게 임묘진이 왔는데 신금이 강해지고 신유술이 왔는데 을목이 강해지지? 여기서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항상 오행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오행. 이게 쉽게 설명하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어요. 이 열매는 간목이고 씨앗은 신금이겠죠? 근데 이 씨앗이 보여요? 열매 먹다 보면? 열매를 많이 엄청나게 베어 먹어야 씨앗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저희가 이제 뭐 볏짚을 보면 볏짚이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막 바삭바삭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줄기가 있죠. 부드러운 줄기. 이 을목.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음양오행 계절 운동입니다.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할 때 목화토금수라는 음양오행에만 그 글자에만 그냥 그거를 단순히 수기운이 어떻고 목기운이 어떻고 화기운이 어떻고 해서 멈출 게 아니라 거기서 입체적으로 계절 운동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목과 을목 그리고 이제 경금과 신금의 이 네 개의 계절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오행도 뭐 임수나 정화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